안녕하세요.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 부산본부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한테 좀 반가운 소식이 좀 들리더라고요. 네. 부산시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11월 3일에 개소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9월부터 좀 시작을 했고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운영을 맡아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부산시가 지난 그 6월 달에 그 부산시 노동권익센터를 만든다고 위탁을 어디서 맡을 거냐 이렇게 이제 뭐 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저희가 위탁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9월 말에 네. 그 부산시 양정동에 있는 양정 센터 빌딩 요 3층에 자리를 잡고 내부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서 11월 3일 날 실제 개소식을 하고 권리구제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부산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부산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뭐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어떤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실제로 사건을 대리해주기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됩니다. 전체가 부산시 재정으로 이게 운영이 돼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뭐 노동 관련한 부산시 노동자들의 어떤 실태조사, 동향 분석 이런 걸 하면서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들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법률적 지원, 대리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권이라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교육 이런 사업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노동 사건을 직접 대리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여기서? 네네. 그러니까 노동 사건을 공식적으로 원래 대리해 줄 수 있는 거는 뭐 행정기관에서도 노동위원회가 보면 그 국선노무사나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해줘요. 거기 노동위원회는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 이하인 노동자들한테 그런 국선노무사나 변호사 선임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부산시 노동권익센터는 그것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구제하기 위해서 월 평균 280만 원 이하인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 된다거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뭐 부당징계 이런 구제 신청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대리를 부산시 재정으로 대리를 해서 구제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노동자분들도 노동권익센터를 찾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본사가 있는 중규모의 식품 가공 제조 회사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들을 직영 및 대리점에 분류하고 물류팀이 배송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물류배송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와의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한 달 정도 뒤에 회사에서 서울지사 영업팀 팀장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발령 이유는 서울지사의 영업팀 팀장이 그만둬서 팀장급이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가기도 하고 이제서야 회사에서 관리자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령을 내니 보복성 인사인 것 같기도 하고 나가라는 말인 건지 회사에서 인사 발령을 내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오늘은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한 문의네요. 네. 회사하고 좀 문제도 있고 그 이후에 부산에서 일하는 사람을 서울까지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말만 인사 발령이지 해고나 징계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 그 인사 발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인사 발령 자체가 이제 징계성인지 아니면 진짜 회사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는 인사 발령인지 요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요걸 다 합쳐서 징계성이냐 뭐 인사 발령이냐 구별 안 하고 모든 이것들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소위 말해서 인사권을 함부로 못 사용하게끔 이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1항에 보시면 뭐 전직 이게 배치전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전보, 뭐 인사발령, 뭐 징계, 해고 이 전부 모든 상황에 있어서의 23조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징계든지 인사발령이든지 그 부당함만 좀 확인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좀 요청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징계성이든 인사발령이든 간에 이게 부당한 인사권이다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일단은 회사의 해당 어떤 행위에 대해서 3개월 안에
이게 발생하고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도 28조에 근로기준법 28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이 규정 때문에 일단은 노동부에서도 3개월이 이게 지나버리면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 노동부에서 뭐 동의했거나 규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법부에는 언제든지 이게 무시가 돼요. 이거는 그냥 법 행정 규정상 3개월일 뿐인 거지, 소위 말해서 민사소송 요걸로 해가지고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오늘 사연 주신 분은 부당함을 어디에,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할지 사법부에 할지 그것부터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뒤에 징계인지 뭐 인사발령이 맞는지 좀 구별할 수 있는 이유부터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징계인지 인사발령인지 구별을 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어차피 뭐 같은 법으로 판단하는 건데 징계인지 인사발령인지 구별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사실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법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징계냐 뭐 인사발령이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부당함에 대해서 보는. 예, 이게 세부적으로 이제 갈려 징계 뭐 때문이냐면 사법부나 뭐 노동위원회에서 이게 징계냐 뭐 인사위원회냐 이렇게 부당함을 판단해왔던 판례들이 있어요. 이때까지 나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 기준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략하게 일단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징계 사유나 그 인사발령 부분에 보시면 업무상 필요성. 요게 이제 근로기준법 23조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유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인사발령의 요 사유를 가지고 이게 징계가 맞냐 아니면 인사발령이 맞냐 구별을 해야 하는데요. 뭐 사실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겉으로 대놓고 이게 징계다, 이 징계성 때문에 네 인사발령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럼 대놓고 징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발령을 하는 것 자체로 그 징계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징계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이런 내용 안에서의 징계 절차를 다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회사 내에 어떤 재판을 하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이런 과정을 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귀찮게 이런 거 하기보다는 그냥 인사발령 내버리는 게 속 편한 거죠. 예, 징계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사발령이라고 겉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 인사발령 판단 기준의 그림에 보시면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한 부분만 일정 정도 보상을 하게 되면 이 인사발령 자체도 정당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기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분이 회사에서도 징계인데도 좀 불구하고 인사발령이라고 포장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보내려고 하는 거군요. 약간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어쨌든 서울로 인사발령을 보내는 이후에 생활상의 불이익만 감안해서 보상을 해주면 정당한 인사발령이 좀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 사연 주신 분 상황을 예로 들면 서울지사의 영업팀 팀장이 이제 그만둬서 부산에 누군가 올라가야 한다라는 게 이유예요. 네. 예, 당신이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이 뭐 합리성이나 생활상 불이익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이 업무상 필요성의 정당성을 의심해 보면, 사실 서울 영업부에서 팀장이 그만뒀으면 영업 일을 하던 사람 중에 승진시키면 돼요. 오히려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 면에 있어서 더 타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저 멀리 떨어진 부산에 있는 사람을 보낸다? 이거는 사실 의심해 볼 만한 이유라는 거죠. 예, 정당성이 있는지 의심해 볼 만한 이유라는 거고, 그리고 생활성의 불이익 측면도 살펴본다면 서울 사람, 부산 사람이 서울에 가요. 그러면 일단은 숙소나 먹고 하는 문제, 옷 입고 뭐 이런 문제, 그런 돈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숙소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으로 귀향 올 수 있는 귀향 여비를 책정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제한이 됐다면 이거는 징계성의 어떤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서울로 가게 되면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런 걸로 명확하게 이제 인사발령이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 살펴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심의칙상 절차도 있다고 하는데 이 절차는 징계 절차 외에 뭐가 다른가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뭐 업무상 필요성이나 생활상 불이익 이걸 최우선적으로 먼저 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로를 사유와 불이익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큰 건지에 따라 부당함을 보는데요. 그것만큼도 중요한 게 하나가 이 절차적인 부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쓰셨을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발령에 요구되는 이 어떤 상황들, 이 절차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보통 우리가 쓰는 그 담당 업무라든지 그 근무 장소, 이게 변경되는 거거든요. 아, 맞네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담당 업무와 장소가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 뭐 배치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발생했을 때는 노동자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근무 이제 업무상 필요성이나 생활상 불이익이나 이것이 다 무시되고 이 동의를 안 받았으면 그 자체가 이제 부당 인사 발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로계약서 이 변경하는 게 중요하냐면 사실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 원칙에서 서명을 하는 계약이에요. 예, 그래서 법적인 효력은 소위 말해 노동자 밑에 아닌 거죠. 같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있는 걸 변경을 하려면 사실 동등한 위치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회사의 인사권보다는 노동자의 노동권, 그 근로계약서에 그 변경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근로기준법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법이. 예, 그래서 인사권보다는 노동권이 우선시되고 이 노동권을 무시한 인사발령은 노동권을 침해한,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는 명확하게 지키는 게 좋고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회사 내에서 인사권은 약간 무소 불위의 권력이라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 얘기 듣고 나니까 인사권보다 노동권의 권리가 더 우선시 된다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아, 노동자들이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알면 회사에서 함부로 인사권을 남용하지 좀 못할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럴 때는 쉽게 편하게 저희 상담소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시 노동권익센터를 네.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국에 노동권익센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전국 네트워크망이 있기 때문에 뭐 전국 어디서든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제 상담을 잘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요 밑에 전화번호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이후에는 부산탐구생활 유튜브 채널에도 방송 내용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 달아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